근데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업계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팔아서 다른 회사를 거의 1000억대, 1300억대 인수를 하는 케이스가 자체가 처음이었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메이드 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던 것 같아. 당연히 몰랐겠지. 왜냐면 이미 공시도 다 백서에 써놨잖아. 네. 우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물량을 배분해놨고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놨으니까. 근데 이걸 생태계를 위해 사용한 거 맞아. 썬데이 토즈를 인수한 건 생태계를 위해서 활용한 거. 왜냐면 썬데이 토즈의 그 소셜 카지노나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유믹스를 붙이려고 산 거니까. 아니면은 뭐 애니팡에도 붙일 수도 있겠지. 어쨌거나 유믹스 플랫폼 온보딩을 위해서 쓴 건 맞으니까 이거 문제될 게 없잖아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건 역시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뭔가 정말 엄청 다양한 문제가 저는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하나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블록체인과 이 가상자산이랑 이 블록체인 뭐 에코시스템 뭐 이코노미에 대한 이해가, 대중들의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백서의 생태계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게,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업계에서는 이게 그래, 너네 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는, 그거를 팔아서 어떤 다양한 뭐 개발도 하고 인수도 하고 그런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런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요. 공감대가. 블록체인 업계에는. 근데 지금 아직 없는 거죠. 일반 국민한테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쓴다? 이게 뭔 소리일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좀 어떤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그리고 뭐 코인 투자자들이 뭐 주식 투자도 해보신 분들일 텐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정말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살짝 좀 낮은 이해도, 그런 것들하고 좀 문제가 막 엮이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럼 취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유동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블록체인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결국은 그거죠. 그렇게 잘못하게 보이진 않는데, 결국 정보 공개를 안 한 건 좀 잘못이다. 왜냐면은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블록체인 업계가 제일 추구하는 게 탈중앙화하고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한 투명성인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너네가 중앙화되게 코인을 운영할 거면은 공시를 잘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블록체인 좀 더 탈중앙화되게 운영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탈중앙화 수준에 따라서 너희가 잘 공시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맞고 잘못한 부분이 맞다라는 의견이 대세였죠. 물론 막 그게, 그러니까 다 그 업계 사람들은 다 이해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해도가 낮고 사실 뭐 중앙화돼서 공개되는 부분도 적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발생하고 하니까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반응 오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뭉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뭐 그냥 소통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논란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상장사이기도 하고 좀 큰 게임 기업이고 좀 선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했죠, 사실은. 네. 장영호 대표님이 바로 이제 그런 코인 전문 유튜버 알고란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놀랐고, 그때 입장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계속 이렇게 할 건데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엄청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잖아요. 갑자기 논란이 터지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갑자기 이제 장 대표님이 등판을 해서. 맞아요. 그거는 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니네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미안하고 안 할게. 그럼 이상.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니네가 왜 이런지 알겠고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할게. 근데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이걸 해야 우리 유메이스 생태계가 더 많이 살아. 그리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슈인 거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설명을 했어. 근데 끊임없이 혼났어,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이 이해를 못하지. 계속 팔겠다는 거네? 또 팔겠다는 건 또 떨어지겠네? 라는 말을 계속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닉스 생태계를 더 키울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아니 내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코인을 발행해놓고 내가 싸들고 있을 거면 뭐하러 코인을 발행해요. 그렇죠. 그 코인을 발행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백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코인을 왜 발행하는지. 유믹스가 유믹스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자산 유믹스를 발행한 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구축하려면 어떻게? 우리 게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플랫폼 하려면 딴 데서도 들어와야지. 입점해야 되잖아요. 우리 제일 유명한 플랫폼이 뭐가 있어요? 플랫폼 뭐가 있나? 네이버, 카카오 다 플랫폼이잖아요. 거기도 다 들어오잖아요. 쇼핑도 입점해서 팔고 서드파티가 들어오고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오려면 그냥 야 우리 좋으니까 들어와 라고 해서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 너무 좋지. 근데 야 우리 들어와서 같이 하면 유믹스 니네는 좋은데 나는 뭐가 좋아? 아 그럼 유믹스 가격이 오르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유믹스를 좀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유메이드가 작년 지스타 이후로 이제 100개 게임 온보딩 하겠다고 하고 엄청나게 지금 파트너를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웹젠, 뭐 M게임, NHN 등등등 그리고 다크에 대한 개발 소프톤 뭐 엄청 많이 지금 뭐 조이시티까지 다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왔겠어요? 거기 유믹스 줬을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생태계 확장을 하려면 그렇게 생태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믹스 당분간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유믹스 팔지 마, 유동화시키면 안 되라고 하면 정말 발목을 묶는 거지. 그게 오히려 사실은 더 유믹스 가격을 폭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그래서 당 대표님이 나와서 투자자들이 반발 이렇게 심하니?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몇 개월간 뭐 아니면 뭐 1년간 유동화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으면 정체야, 사실은. 저는 이건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정보 공유가 좀 약했고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부족했고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공지도 하시고 그동안 판 거 공지도 하시고 더 잘하겠다라고도 하시고 이 정도였으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잘 대응한 거 아닌가.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좀 이제는 조금 다운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이제 투자자분들이 모여있는 뭐 텔레그램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 같고 지금 일단 뭐 유동화가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만약에 거기서 이제 우리 안 할게요 죄송해요라고 했으면은 이게 뭐 사업을 그러니까 너무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사업 안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정면 돌파한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저도 어느 일정량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차라리 그럼 그냥 그렇게 돌파를 하는 게 왜냐면 그러면 안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 이제 안 할게요. 그럼 뭐 하라는 거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입점사한테 이미 그런 백서에 보면은 마케팅 물량이 배당나도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진짜 실제 게임이 나오면 뭐 에어드랍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드랍 이벤트요? 네. 그게 뭐예요? 에어드랍이 그러니까 뭐 특정 조건을 특정 조건을 딱 달성하면은 그 코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공짜. 그러니까 그거 같다. 아이폰의 에어드랍 같이. 그렇죠. 그렇죠. 이벤트랑 그러니까 게임사 이벤트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줄게 이런 것처럼. 거래소 에어드랍도 뭐 거래량 어느 정도 네가 기여하면 뭐 줄게 이런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어쨌거나 이렇게 정면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아마 표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컴투스나 C2X나 뭐 넷마블 코인이나 뭐 계속 발행될 텐데, 유동화를 안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겠죠. 뭐, 해야만 하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위메이드가 좀 처음에 와서 이제 매를 맞았으니까, 네네네. 이것처럼 더 투명하게 공시하고 해야겠구나. 그런 일종의 그런 룰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왜냐면 선례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네. 하기로 했으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만약에 이제 공시 안 하고 또 했다. 어디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나쁜 놈 되는 거지. 거기는 진짜 이미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같이 거의 지금 그냥 합의가 점점 네. 이렇게 합의가 원래 지금 합의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네. 사실 그리고 컴투스도 일단 CTX를 뭐 유동화해서 그 모으는 건 아니어도 그 배분하는 그게 있어요. 백서에 보면은 참여사들한테 배분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 그러니까 뭐 유동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르겠지만 그 배분받은 코인들이 과연 영원히 유동화가 안 되고 계속 가지고 있을까? 이런 락 걸려 있겠죠. 뭐 몇 개월 네. 혹은 1년 락 몇 년, 걸려 네.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보상이거든요. 위믹스 안에 참여하는 보상. 그럼 그 보상을 언제까지 싸들고 있냐는 거죠. 그래도 뭐 팔아서 뭐 실적을 올리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참여사한테 그렇게 뭐 코인을 주거나 아니면 이번에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거죠. 썬데이 토즈를 인수할 때는 그게 지금 뭐 국내에서는 뭐 코인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의 회계가 잘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유동화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뭐 좀 그렇게 뭐 저는 뭐 극한의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토큰을 주는 거하고 유동화해서 사는 거고 물론 락이 걸려있다는 건 다르겠지만 막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행보 아닌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블록딜 했으면 좋았겠죠. 그쵸. 네, 블록딜 했으면 좋았어요. 그게 저도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블록딜을 하면은 시장의 영향이 그 시장 장내 매매보다는 낮으니까. 최소화 되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기자 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블록딜 상대를 찾지 못했다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누가 지금 정부도 그렇고 뭐 기준도 아무도 안 내놨는데 누가 갑자기 블록딜을 살 사람 이러면 저희하고 나서 누가 사겠냐고요. 네. 지금 뭐 장도 요동치고 네. 있고 지금 안쓰러는 그럴 수 그쵸. 있겠네요. 정책부 사실 정책도 특검법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특검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금 세탁 방식에 그래서 못 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못 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동화 논란은 뭐 네, 이 정도 해서 정리할 수 네. 있는 거죠. 좀 견뎌야죠. 일단 유동화가 중단된 상태니까요. 네. 또 유동화 할 때는 또 공시한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시가 유동화가 시작되면 공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소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소강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히빅스 가격이 10% 오를 때마다 1%씩 소각한다고 그랬거든요. 1% 맞을 거예요. 소각을 한다 그랬어요. 이미 총 그걸 20번에서 20%를 소각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소각은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정책인데 근데 저는 보유량을 소각한다는 게 살짝 저는 아니 떨떠름하거든요. 이건 그건 좀 가지고 있는 걸 소각해서 뭐해? 그러니까요. 사서 소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유통량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유통량을 사서 소각하는 게 더 그랬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근데 뭐 일단 뭐 그때 미디어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최근 이제 24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2% 소각할 거거든요. 1, 2주 내에. 근데 일단 시장 물량이 소각되는 건 아니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뭐 그때 장 대표님 말로는 뭐 단기적 가격 부양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좀 유통 물량을 뭐 나중에라도 뭐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유통 물량을 소각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들도 꽤 많거든요. 뭐 바이낸스 토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은 수수료를 소각하잖아요. 수수료를 그냥 바로 소각해 버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좀 한 번 더 고민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 소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서 좀 이익을
토큰 홀더들과 공유한다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런 사실 블록체인의 정신이라는 게 수익을 좀 같이 나눠 갖는 그런 거기 때문에 토큰 홀더들과 뭐 회사들과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뭐 나중에라도 바뀔 수 있겠죠. 어떻게 잘 되면은 유믹스가 점점 더 잘 되고 뭐 생태계가 훨씬 더 커진다면은 뭐 가격 방어 뭐 재고를 위해서 그리고 뭐 이익 공유를 위해서 시장 물량을 소각하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잖아. 6천 지금 네. 얼마죠? 7천 원인가요? 6,900원, 7,000원 7,000원. 러시아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이거 러시아는. 너무 승질 뻗쳐. 뭘 성질 뻗쳐요. 아니 너무 아니 그렇게 베이비 성질 좀 죽이세요. 그럴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어떤 토큰을 갖고 있든 지금 러시아 때문에 다 열받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나? 이런 음,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또 가격 전망 안 해볼 수가 네, 없죠. 유믹스는 어떻게 될 거냐? 7,000원대인데 어떻게 될까요? 자, 훈련병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위믹스 안 샀어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점이라면? 네, 전 보러밖에 안 사가지고요. 아. 지금 저점이에요? 확실해요? 아니요. 확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갈 거예요. 아무도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절대 저점에서 못 타도 절대 고점에서 못 산다니까요. 네. 거기서 타협해서 이 중간에서 당연하죠. 해야지. 네.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아무도 가능성이 모르는 있나?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정말. 근데 자, 일단 유믹스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면 뭐 일단 미르포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미르포는 이제 끝났어요? 약발이? 자리 잡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돈을 잘 벌겠죠. 어느 정도. 네. 뭐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되게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유동화 매출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실망하신 분들 많겠지만 반란에서 보면 게임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미르포가 벌어주는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게 기대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충격이 있었지만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 원래 적자 회사였어요. 미르포 출시되기 전에 적자 회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트 그 공시 들어가 보시면 적자라고 흑자거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미르포 출시하고 글로벌 출시하면서 이제 흑자됐고 흑자의 그 폭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에 비례해서 토큰 가격도 올랐고 주식 가격도 오르면서 시총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어쨌거나 미르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네. 장 대표님 말처럼 다시 또 이제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 다시 또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미르포는 됐어요. 근데 지금 유믹스는 게임 하나하나보다 플랫폼 사업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사업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될 거는 다음이에요. 미르포 다음도 성공시킬 수 있나? 미르포는 솔직히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원히트 원더가 얼마나 많아. 하나 게임 성공시키고 그거 다음에 성공 못 시키는 그럼 많죠. 게임사 되게 많거든요. 언급은 하지 마. 대표님이 썬데이 토즈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 두 번째 게임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게임. 정말 그게 중요해요. 미르 M이 됐든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지금 뭐 조이시티에서 나오는 아니 조이시티 말고 조이맥스에서 아니 유메이드맥스죠. 유메이드에서 라이즈 오브 스타즈. 라이즈 오브 스타즈 그것도 이제 100게임. 그런 것들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저는 다른 회사 게임이 하나 무조건 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미르포 잘 됐어? 그러면 이제 니네 노하우 있을 거냐? 정말 니네 노하우 우리한테 알려줄 거야? 뭐 이런 고민들 할 거 아니야. 입점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근데 다른 게임사가 들어와서 거기서 또 이게 터트려 대박이 나면 진짜 여기는 뭔가 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다른 회사와 온보딩 계약을 체결한 게임 제 생각엔 제일 먼저 나올 게임이 조이시티의 건식 배틀이거든요. 건식 배틀 크립토 컴플리트가 이게 아마 제일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소프트톤의 다크헤덴 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3월달에 런칭이 될 것 같아요. 그 게임들이 얼마나 성공하냐를 보는 게 유믹스 가격을 예측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게 그 매출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건 맞긴 맞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요? 그 드레이코 수익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이번에 회계 처리 기준이 없어서 회계를 아예 적용 안 했어요. 근데 드레이코 매출이 게임의 한 20%인가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게임 매출이. 그럼 꽤 되는 거예요? 그럼 꽤 되는 거죠. 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좀 반영이 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게 진짜 다른 회사 게임이 저도 다른 회사 게임이 필요한 게 그래야지 얘네가 리웨이드의 능력이 입증되는 거거든요. 다른 회사 너네가 와도 내가 성공시켜줄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플랫폼이 커지는 거고 네이버도 사실 네이버 사업자들이 왜 들어가래요? 장사 잘 되니까 그쵸. 막 네이버 페이 하면 뭐 그런 다양한 혜택들 제공해서 네.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사게 만들고 네이버 입점사들은 뭐 또 그걸로 돈 벌고 그러니까 네이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 힘이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확실한 뭔가 호재가 지금 또 밝혀진 게 있나요? 다른 것들이?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게임이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크헤덴 좀 사심이 들어갔지만 제가 다크헤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다크헤드는 했어요? 네, 저 다크헤덴 했어요. 아. 전 진짜 정말 다크헤덴은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근데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다크헤덴이 서양에 잘 먹힐 스타일이에요. 왜요? 왜냐면은 맞아요. 좀 디스토피아적인 것도 있고 뱀파이어 뭐 뱀파이어. 슬레이어 그리고 아우스터즈는 이렇게 막 3종족 있고 또 거기가 BM 넣기도 좋은 게 쟁을 하거든요. 쟁을 해서 종족쟁을 해요. 거기는 길드쟁이 아니라. 그래서 막 어떤 뭐 좋은 그런 효과, 버프 같은 것들을 막 가져오고 그런 게 있는데 재밌겠다. 네, 그런 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뭐 다 총 슬레이어 이렇게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뱀파이어 막 이런 네, 식이니까 네, 네. 그럼 거기 좀 다크헤덴에 살짝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음.